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 소환 선거가 오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롱비치 유세이에서 뉴섬 주지사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몰아내려는 시도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 소환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 타운에 함께 모였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에게 케빈 뉴섬 주지사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지사 리콜 선거 투표소는 LA 카운티에서만 253곳의 투표센터가 운영됩니다. 한인타운 인근에는 샤또 레크레이션 센터와 라파엣 레크레이션 센터, 찰스 김 초등학교, LA 커뮤니티 컬리지, LA 고등학교에서 투표를 직접 하거나 우편 투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LA 메트로가 오늘 하루 무료 운행에 나섭니다. 시민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이동 편의를 위해서 열차, 버스, 그리고 자전거도 모두 무료로 운행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가주 칼도 산불로 최악의 피해를 본 엘도라도 카운티를 방문해 피해 복구 자금을 포함한 인프라 예산안을 의회에서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0살 이하 자녀 5명을 둔 캘리포니아 유카이파이의 30대 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2주 간격으로 숨졌습니다. 민주당 측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부자 증세를 내건 새로운 세금 인상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이 12만 5천 명을 새로 고용하고 이들 신규 종사자들의 평균 시급은 $18로 인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에서 형성된 허리케인 니콜라스가 텍사스주 해안에 상륙해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홍수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휴스턴 지역 40만 가구에는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기술 유출 방지 정책에 따라 최근 중국인 유학생 500여 명이 무더기로 비자를 취소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비핵화의 진전과는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추석을 맞아 오는 20일 한인들에게 생활용품 나눔 행사를 갖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오늘 열리는 아메리카 갓 탤런트 결승전에 나섭니다. 한국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일대 추진한 대장지구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는 대선에서 손을 떼라고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문제가 된 고발장의 전달자를 손준성 검사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그러나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때 대검이 장모 최 씨 사건 대응을 위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문건을 모른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검찰권 사유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한 조용기 목사가 향년 86세로 별세했습니다. 장례식은 한국교회장으로 치러집니다. LA 다저스가 애리조나를 5대1로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선두 샌프란시스코도 8연승을 달리면서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가장 먼저 플레이오프행을 확정지었습니다. 토론토의 게레로 주니어가 45홈런을 터뜨리며 오타니 선수를 제치고 홈런 부문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오타니와 게레로 주니어의 MVP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게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해 현재 하락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0.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8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선거날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잠시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We'll go through it all. First, I want to give you a live look at the registrar's office here in Norwalk. They just opened the doors at 7 a.m. They are only open for voting today, and there was a short line. People have already gone in. It's moving quickly, and as of Monday, about 37% of the state's 22 million ballots had been returned. Democrats have a higher share 개빈 of 뉴스원 submitting their 캘리포니아 ballots, 주지사 returning them 소환 back in, and 투표를 while political analysts say it's looking 소환 투표가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투표소 운영이 시작이 됐고요. 오늘 저녁 8시까지 투표소는 운영됩니다. 이 소환 투표를 하루 앞뒀던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가주를 직접 찾아 캘리포니아 주지사 합동 유세를 펼쳤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바이든 대통령은 주민 소환 투표가 공화당이 민주당을 권좌에서 몰아내고 보수 의제를 관철하려는 광범위한 시도 일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여전히 공화당 실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바타들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 라디오쇼 운영자 레리 얼드를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투표에서 주민 소환 찬성과 반대를 고른 뒤 찬성한다면 제시된 후보자 후임 46명 가운데 1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뉴섬 주지사도 트럼프 반대에 열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꺾었지만 트럼피즘을 꺾지 못했다며 트럼피즘은 아직도 캘리포니아 투표장에 있다라고 뉴섬 주지사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뉴섬 주지사를 지키기 위해 전국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뉴섬 주지사는 세크라멘토에서 산불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함께 롱비치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지난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섬 주지사와 함께 유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타운에서는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들이 함께 자리에서 한인 유권자들에게 개빈 뉴섬 주지사 리콜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독려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소환 선거는 가주에 사는 한인 유권자들로서는 코로나 방역 문제나 복지, 기후 정책 등 생활과 직결되는 이슈를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은 소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아시안 등 소수계 표심을 잡기 위해 그동안 동분서주에 왔는데 13일 타운에서는 한인 민주당 협회 주도로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 한인 유권자들에게 주지사 소환에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아시안 증오범죄가 기승을 부릴 당시 뉴섬 주지사가 한인들의 증오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타운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선 점을 환기시키고 뉴섬 주지사가 소환되지 않도록 잊지 말고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스티브 강 한인 민주당 협회장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한인을 비롯해 아시안 증오범죄가 늘어날 때 한인타운을 직접 방문해 우리의 이슈에 귀를 기울이고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관할하는 데이브민 가주 상원 의원은 뉴섬 주지사는 한인 커뮤니티의 진정한 친구라며 가주는 그동안 철저한 코로나 방역 대책을 고수해오면서 전국 타주에 비해 코로나 감염 상황이나 백신 접종률, 경제 회복 면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가주에는 뉴섬 주지사가 추진해온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He is a friend, a 친구 to Korean Americans. I've seen this repeatedly. Others have mentioned some of his accomplishments. I just want to say that, yes, he signed the $156 million API equity bill. 주디 추 연방 하원 의원은 뉴섬 주지사는 교육, 이민 문제와 같이 아시안 커뮤니티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에 힘써왔다며 주지사 소환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at Governor Newsom has done to fight the pandemic and help our communities. And in fact, I would say that our very lives depend on this election.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53지구 미구의 산티아고 가주 하원 의원은 뉴섬 주지사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That help our communities during a pandemic, he stood up with us. When we talked about education, he stood with us. On every issue that's been important to our communities here, he stood with us.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은 한인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가 가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캘리포니아의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벌써 이제 우편 투표를 통해서 메인 보트를 많이 하셨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거리라고 생각해서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시 10지구 시의원은 한인 외에도 흑인,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선거 참여 또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oining hands with those in the communities representing Latinos, those of the AAPI community, many of us work together on a number of issues. 한인민주당 협회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주지사 소환 선거에 투표를 마친 한인 유권자들은 68,057명으로 33%가 투표를 이미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공화당 주지사 후보들 중 지지율 1위를 날리고 있는 레리 엘더 후보도 캠페인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어제 몬트레이 파크에서 가진 집회에서 게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소환 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으로 갖가지 중요한 현안들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무능을 첫손에 꼽았습니다. 늘어나는 노숙자, 증가하는 강력범죄, 멈출 줄 모르고 확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입니다. 특히 게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과학을 무시해 수많은 비즈니스와 학교가 문을 닫았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를 공화당 정치 음모로 몰아가는 것과 관련해 약 200만여 명의 서명으로 이번 뉴섬 주지사 리콜을 추진하고 있고, 서명에 참여한 200만여 명 중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2년 전 게빈 뉴섬 주지사를 지지했던 인물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히스패닉이 2년 전 63%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게빈 뉴섬 주지사를 지지했지만 이제는 상당수 히스패닉들이 게빈 뉴섬 주지사 리콜을 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등 워싱턴 거물급 정치인들이 잇따라 게빈 뉴섬 구원에 나서자 게빈 뉴섬이 얼마나 일반 시민들의 삶과 괴리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치인들과의 교류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레리 엘더 후보는 한 번도 공직에 나선 적이 없는 인물로 만약 소환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초의 흑인 주지사가 됩니다. 한편 LA 메트로는 오늘 하루 대대적으로 무료 운행을 진행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일인 오늘 하루 LA 메트로는 시민들의 선거 편의를 위해 열차, 버스, 바이크 쉐어 시스템을 무료로 운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열차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해 오늘 밤 11시 50분까지 무료로 탑승할 수 있고, 버스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동안 무료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크 쉐어 시스템은 첫 30분간 무료로 이용하고 그 다음 매 30분마다는 $1.75 지불이 필요합니다. 또 메트로 트랜스데리어와 메트로 환승 지역 10곳에는 공식적인 우편 투표 드롭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편 투표를 마치고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게빈 뉴섬 주지사 이 막판 유세 캠페인에 합류하기 전에 북가주 산불 피해 지역을 살폈습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에서 산불로 우리나라가 비상 상황이 됐다라고 말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과도하게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피해 복구 자금을 포함한 인프라 예산안을 의회에서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다호주의 산불 피해 지역도 그 전에 방문해서 당국자와 회의를 갖고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북가주를 중심으로 최악의 산불 시즌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코이아 국립공원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화돼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낙뢰로 인해 발화된 산불이 주말 사이 급격히 번져 세코이아와 킹스캐년 지역을 집어삼키며 현재 1000에이커 이상으로 확산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당국은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리고 진화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국은 안전을 위해 세코이아 국립공원을 긴급 폐쇄했습니다. 잠시 CNN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The storm is on track to hit the Texas coast before crossing Louisiana, is that right? Right.
Yeah, don't take this one lightly, Jake. I mean, nothing's been typical with these storms this year or any year. I mean, we're at the 14th named storm of the year. On average, we wouldn't hit the 14th named storm until November 18th. But nothing's been average in the last several years. 남동부 지역에 또 허리케인이 접근하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폭풍 니콜라스 1등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된 상태에서 현재 텍사스주에 상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니콜라스가 텍사스주 남부 프리포트에서 북상 중이며 남동부 연안에 상륙할 것이다 라고 현재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콜라스가 이동 속도를 늦추면서 루이지애나 남서부를 향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라고 예보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루이지애나 중남부 지역과 미시시피주 남부 지역에도 많은 양의 비를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매우 느리게 이동하는 폭풍은 텍사스주에 며칠간 머무르면서 엄청난 비를 뿌릴 것이라며 주민들을 향해 사태에 대비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카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9월 14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남가주에는 낮 기온이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현재 남가주 하늘에는 안개와 구름으로 다소 흐리게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오후에는 맑은 하늘 드러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려앉고 수요일 내일 낮 기온 2도가량 더 떨어집니다. 목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5도가량 더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번 주 중 가장 서늘한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선선히 이어지는 초가을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중반 내에 들어서야 점차 예년 기온으로 회복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6도, 63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3도, 61도, 해안 지역은 69도, 5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다소 강한 비바람 불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1도, 낮 최고 기온은 8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의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제공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1 사우스 선상입니다. 110번 사우스와 만나는 지점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101 노스 선상 카난 로드로 내리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91번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5번 사우스 선상에서 메인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프로페인 탱크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2일 전세계 정상회의를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공동 목표로 내년 9월까지 세계 백신 접종률 70% 달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각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기업인, 자성활동가, 비정부 기구 대표 등이 초청된 상태입니다. 정상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이들 목표를 달성하고 세계가 향후 보건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야심찬 기획과 확고한 행동을 제시하게 된다라고 이 정상회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에게 면역력 유지나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추가로 접종하는 부스터샷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 국가들이 부스터샷을 시작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이 현 시점에서 일반인들에게 이 부스터샷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Y10입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시작한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벌써 수백만 명이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취약층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시작한 미국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여러 나라가 부스터샷을 시작했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저명 과학자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학지 랜시스의 전문가 리뷰를 통해 현 시점에서 일반인들에게 부스터샷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델타 변이에 대한 백신 효능은 접종 후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약해지긴 하지만 중증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는 꾸준히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층에서만 입원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스터샷은 면역 체계가 약한 취약층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may well be that you need boosters after a year or 2 years, but at this point, after 6 months of the primary dose, there doesn't seem to be any indication. 과학자들은 또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아직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것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번 리뷰에는 미국 식품의약국과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를 포함해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공급 불균형 문제와 함께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제하려면 더 많은 백신 접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더 많은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학교와 기업체에 추가적인 의무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그게 효과가 없으면 의무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행기 탑승객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빌 게이츠 재단과 록펠러 재단이 코로나 백신을 빈국에 공급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 퇴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개막하는 유엔 연례총회에서 요구할 코로나 정상회의 소집과 맞물려 나온 것이라고 AP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코로나 확산으로 최근에 진전을 거뒀던 깨끗한 물 공급과 양성평등 같은 삶의 지수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게이츠 재단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18억 달러를 지원했고 록펠러 재단도 지난해 10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앞으로 3년간 1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의무화된 LAPD, LA경찰국에서 직원 수천 명이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LAPD 소속 직원 2,600명 이상이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350명 이상은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면제를 받은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LA시 관계자는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하는 공무원들의 마감일을 늦추는 대신 월요일인 어제까지 면제 신청을 할 계획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가족이민과 투자이민 문호가 풀리지 않아 장기간 기다리고 있는 한인 등 영주권 신청자들이 즉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 체류 신분이 된 이른바 드리머와 같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대거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하원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그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의 제럴드 네들러 위원장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투자이민 같은 합법이민 신청자들이 급행료 성격의 일정액 추가 수수료를 내면 영주권 문호 대기 기간을 대폭 줄여서 즉각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드리머들과 임시신분인 TIS 이민자 같은 일정 자격을 갖춘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을 대거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민개혁 법안을 바이든 행정부의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 이민개혁안은 연방하원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방상하원 모두에서 최종 예산 결의안에 포함돼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이 방안이 실현되면 불체자 구제는 물론이고 합법 이민까지 대폭 그 혜택을 늘리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가족 이민이나 투자 이민을 신청하고 긴 대기 기간을 감내해야 했던 많은 이민 신청자들과 드리머들에게는 큰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기후변화 여파로 식량 작물 수확량이 2050년까지 3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는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가뭄 심화로 식량 공급이 인구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위해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2050년까지 식량 생산을 50% 가까이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로 식량 안보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코로나에 따른 공급망 혼란과 잦은 기상기후가 나타나면서 식량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현재 육박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교육 전문지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미국 내 최우수 공립대학에 캘리포니아의 주립대인 UCLA가 선정됐습니다. UCLA 외에 UC 버클리, UC 산타바바라, UC 샌디에고, UC 얼바인이 각각 2위, 5위, 8위, 9위를 차지하면서 상위 10위권 안에 모두 5개 UCL 대학이 그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2022년 미 대학 순위 평가 결과 공립대와 사립대를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프린스턴 대학이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으면서 11년 연속 전국 종합대학 1위에 올랐습니다. UC계열 대학이 대면 수업을 시작했지만 기숙사가 부족해 학생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캠퍼스로 돌아오고 싶어도 기숙사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캠퍼스 인근 아파트 렌트비가 폭등했고 방도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차 안이나 텐트에서 잠을 자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샌디에고 지역신문은 이 유니온 트리뷴지는 수천 명의 학생이 집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기숙사 부족 현상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기숙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UC 버클리는 현재 5천 명이 넘는 학생이 기숙사를 신청했지만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버클리가 늘어나는 학생을 감당하지 못하자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등록 학생 규모를 동결해라라고 판결했을 정도입니다. UC계열 대학이 주정부 요구에 따라 캘리포니아 출신 학생들 등록 규모를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이 같은 주택난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LA 시정부는 특정한 집 앞에 300피트 이내 시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LA 시의회는 잠시 뒤 오늘 오전 10시 누리마티네즈 시의원과 미치 오페럴 시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을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시위 대상자 집 앞 300피트 이내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고 이 조례 위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고 $1,000의 벌금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말에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LA 시의원 2명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데 이어서 나온 것입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도 어제 다른 내용의 기자회견 도중에 공직자들의 이웃과 또 공직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포함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에서 가장 어두운 챕터 가운데 일부는 특정한 자택을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과 연관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행콕팍에 위치한 LA 가세티 시장 관저 앞에서도 종종 시위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만일 오늘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찬성이 나오면 조례안이 통과됩니다. 하지만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에 다시 표결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표결에는 찬성 12표 이상을 얻으면 통과됩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추석을 맞아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위해 생활용품 나눔 행사를 갖습니다. 행사는 오늘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올림픽과 베란더에 위치한 남가주 새누리교회 앞에서 열리며 남녀노소 누구와 관계없이 선착순 1000명에 한해 생활용품을 나눠줍니다. 생활용품은 마스크 8팩, 핸드 세니타이저 4개, 컵라면 1박스, 떡국 컵라면 등 1인당 $150 상당의 생활용품이라고 합니다.
LA 한인상공회에서 강일한 회장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45대 LA 한인상공회의소에서 교민들을 위해서 새누리교회, 이 베랜드에 있는 새누리교회에서 아침 11시 반 정도부터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민들에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1000명 상당히 한해서 저희들이 모든 분들에게 추석맞이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상공회의소 이사 30여 명이 나와 자원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경제 봉쇄령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많은 한인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저소득층의 LA 주민을 상대로 한 렌트와 유틸리티 비용 지원의 주정부 프로그램 신청에 한인들도 많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대행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했던 LA 한인회에 따르면 모두 400여 명의 한인이 이 서비스 신청을 위해 LA 한인회를 방문했습니다. 렌트비를 신청한 한인의 경우 평균 3개월 정도의 렌트비가 밀려 있었고, 심한 경우는 1년 이상 밀린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하던 분들은 실직을 하면 렌트비를 납부하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작년부터 매우 오랜 기간 렌트비 납부가 불가능했던 경우는 건강 문제 등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를 앞두고 LA 총영사관 관할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에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LA 재외선관위원회는 특히 내달 유권자 등록운동 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가능한 많은 한인들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LA 시의회는 오늘 불법 거리 경주를 막기 위해서 도로에 속도 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이 방안을 제안한 모니카 로드리게스 제7지구 LA 시의원은 거리 경주가 주로 교통량이 적고 또 프리웨이 진입이 쉬운 도로, 그리고 경주를 벌이는 차량들이 빨리 해산할 수 있는 도로 등 넓고 고든 도로들에서 벌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도로들의 속도 방지턱이나 요철 처리 부분, 또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고 연석을 확대하거나 원형 교차로를 만든다면 이 경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방안이 통과되면 LA시의회는 LA시 교통국과 도로서비스부서 그리고 LAPD 도로경주 태스크포스에 불법 경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한 보고서에 협조해 줄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플러튼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부상으로 숨져 형사들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플러튼 한 주차장에 쓰러진 사람의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신고를 받고 200 사우스 베스큐 애비뉴에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용의자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고 경찰은 관련 정보와 관련해서 제보를 받는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NBC 방송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 결승에 진출한 가운데 오늘 열리는 이 결승에 사전 시청자 투표 상위 3개 팀과 또 현장에서 실시하는 투표를 뽑은 1개 팀, 또 심사위원 결정 1개 팀 등 모두 5개 팀이 진출하게 됩니다. 오늘 우승하는 팀에게는 상금 $100만 주어지고 시청자들은 오늘과 내일 이 인터넷을 통해 웹사이트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시 실내업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뉴욕주 법원 판사는 뉴욕시 정부의 실내업소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며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기각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코로나 새로운 변이 뮤 변이 감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선 최근 4주간 모두 16명의 뮤 변이 감염자가 나온 것입니다. 뉴저지 보건당국은 뉴저지주에서 뮤 변이 감염자는 전체 감염자 가운데 매우 작은 비율이지만 우리는 이 뮤 변이 확산 여부를 면밀히 보아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UC 버클리가 포브스 선정 전국 최고 대학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포브스 매거진에 따르면 UC 버클리는 부동 1위를 지켜오던 하버드를 제치고 2021년 전국 최고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대학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조사에 따르면 최우수 대학은 프린스턴으로 나왔고요. 최우수 공립대학은 또 UCLA로 나오는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학교가 1위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린비 건립 4주년을 비롯해 서울 위안부 기린비 정의를 위한 연대 건립 2주년 기념 행사가 오늘 19일 오전 11시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진 세인트 메리스 스퀘어에서 열리게 됩니다. 김진덕 정경식 재단과 위안부 정의연대가 주최하는 이번 기념식에서 악화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진실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고 또 세대를 뛰어넘어 참혹한 역사를 알리고 다시는 인권을 짓밟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세계 인권을 위한 상징물이 된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린비의 건립 정신을 되새길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3일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고 하와이로 오기 때문에 하와이에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가 한창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부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5.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6월과 7월 상승률보다는 0.1%포인트 약간 낮아졌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4%였는데 0.1%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4%, 전월보다 0.1% 각각 올라 시장 전망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들이 부담하는 가솔린 가격이 올겨울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번 겨울 날씨에 따라 최대 배럴당 $1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마켓워치 보도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 국가들인 오펙 플러스가 이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증산하면서 유가를 안정시켜왔지만 이번 겨울 석유 소비가 증가한다면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아마존이 배달 및 창고 분류 인원 12만 5천 명을 새로 고용하고 이 신규 종사자들의 평균 시급을 $18로 올리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급 노동자 구인난이 심화돼 많은 회사가 시급을 올리고 채용 즉시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은 시급 근로자에게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제공 그리고 시급 $18 인상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은 또 올해 안에 창고, 공항 허브 배달 시설을 250개 넘게 새로 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아이폰과 맥 컴퓨터 등에 중대한 보안 취약점이 있다면서 긴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내놨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애플이 어제 아이폰과 애플워치, 맥 컴퓨터를 감염시킬 수 있는 보안상의 취약점을 차단한 새로운 운영체계 업데이트를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iOS 14.8을 설치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거대 노동조합을 갖춘 빅3 자동차 업체를 위한 맞춤형 전기차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 노조가 없는 테슬라를 비롯해 토요타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자동차 조립 공장 노조가 있는 제너럴 모터스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모회사 스텔란티스가 생산한 전기차에 $4,500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의회에 민주당이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전기차 구매 고객에게 기본 공제 $7,500 혜택을 부여하되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는 $500 공제를 더 얹어주는 것입니다. 이미 전미 자동차 노조 조직을 갖춘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 빅3 업체에 전적으로 유리한 내용이어서 노조가 없는 테슬라와 토요타 등 일본 해외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를 5대1로 꺾으면서 샌프란시스코와 승차를 좀 줄일 걸로 기대를 했죠. 4연승입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는 어제 샌디에고를 무려 9대1로 꺾고 8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94승 50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달리는 샌프란시스코는 남은 경기에서 전부 다 패해도 플레이오프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6년 이후 5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오르게 됐는데요. 샌프란시스코의 짝수의 기적 기억나시죠? 2010년, 2012년, 2014년 이렇게 짝수에마다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는 짝수의 마법을 부리다가 오랫동안 플레이오프에 나서지 못했는데요. 올 시즌 다시 한번 최고의 시즌을 보내면서 정상에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샌디에고는 어제 샌프란시스코에 패하면서 4연패에 빠지면서 와일드카드 랭킹 2위 자리를 신시내티에게 내주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 3번의 우승을 맛봤던 포수 버스터 포지, 올해가 샌프란시스코 최고의 팀이다. 지난 12년간 샌프란시스코에서 뛰었지만 올해가 가장 강력하다라면서 월드시리즈 우승의 꿈을 한껏 높여놨습니다. 류현진의 동료인 토론토의 게레로 주니어가 시즌 45호 홈런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특히 발사각 15도에 불과한 게레로 주니어의 빠를주 같은 홈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6회 말 1사 주자 없는 상황. 토론토의 블라드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왼쪽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터뜨립니다. 아버지 게레로 시니어가 세웠던 한 시즌 최다 기록을 넘어서는 시즌 45호 홈런입니다. Step aside, Vlad Sr. Jr. with number 45. 게레로 주니어는 오타니를 따돌리고 홈런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4연승으로 와일드카드 1위 수성을 자축하는 홈런에 홈팬들은 열광했습니다. 발사각은 불과 15도, 타구 속도는 183km를 넘었고 3.3초 만에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최근 12경기에서 홈런 9개를 몰아친 게레로 주니어의 괴력을 느끼게 합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2021년 9월 14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투표하셔야 되는 분들 오늘 투표소 오전 7시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오전 8시까지 운영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의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